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마다 삶은 계란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며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음식으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계란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계란이 그렇게 좋은 음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계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계란과 함께 먹는 몇 가지 음식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음식의 조합 하나만 잘못되어도 몸이 받는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신장 질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자신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몸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란을 드실 때 절대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음식 4가지, 그리고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신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좋은 음식 3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60대 이후에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5가지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어 보신다면 내일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전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른을 앞둔 남성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은 것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왔고 의료진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환자의 심장은 거의 멈춘 상태였고 맥박은 매우 약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복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십니다. 매일 아침 건강하게 식사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환자의 차트를 확인하면서 저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혈액 속 칼륨 수치였습니다. 정상 범위를 훨씬 너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 역시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가 특별히 몸에 나쁜 음식을 먹던 분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일 같은 아침 식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란 2개와 찐고구마 1개, 그리고 따뜻한 차 1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규칙적이고 건강해 보이는 식습관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그 식사를 보며 우리 아버지는 정말 건강을 잘 챙기신다고늘 말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검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그 아침 식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고 결국 어느 순간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특히 60대 이후에 더 자주 나타나는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계란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차도 마셨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훨씬 강했고 장기들도 매우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마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10년, 20년이 아니라 60년, 70년 동안 계속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필터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낡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필터들이 점점 딱딱해지고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장의 기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장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특정 음식 조합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처리하던 영양소나 미네랄도 나이가 들면 몸이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칼륨이나 단백질처럼 신장이 직접 조절해야 하는 성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의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면 몸이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을 바꾸면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꼭 조심하셔야 할 음식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홍시나 단감이 올라오고 식사 후에 하나씩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드신 직후에 감을 함께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이 넘은 그분은 평소 위장이 약해서 고기 대신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삶은 계란 2개를 드신 뒤 후식으로 잘 익은 홍시 하나를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명치 부근에서 시작된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허리 뒤쪽까지 통증이 퍼졌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놀라서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 안에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돌 같은 덩어리가 생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드러운 계란과 달콤한 감을 먹었을 뿐인데 왜 위속에서 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탄닌은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면서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은 직후 감을 먹으면 위 속에서 탄과 단백질이 결합해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60대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커지면 음식이 위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심한 경우 구토나 탈수가 생기고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신장에도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한 2~3시간 정도는 감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지만 그 차이가
위와 신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워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계란과 고구마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고개를 갸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계란과 고구마는 그동안 건강한 아침 식사에 대표적인 조합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이 가장 자주 선택하는 음식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부드럽게 삶은 계란과 따뜻하게 찐 고구마는 먹기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 대신이 두 가지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금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돕고 신경신호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고구마 속 칼륨이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신장은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많아지면 소변으로 배출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고칼륨 혈증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의 정의 신호가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고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60대 이후에 남성들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고구마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란과 함께 자주 먹는 습관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라면 고구마의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음식과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심장과 신장을 보호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무심고 하고 있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란을 드신 직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속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녹차나 진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일상적인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생각보다 영양 흡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탄은 식물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떠른 맛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 탄닌은 단백질이나 철분 같은 영양소와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먹은 직후에 진한 차나 커피가 들어오면 탄닌이 이 영양소들과 결합해 몸에서 흡수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몸에 좋다고 먹은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은 철분 흡수가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생길 수 있고 몸이 쉽게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흡수되지 못한 물질들이 많아지면 신장이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신장은 원래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불필요한 물질이 많아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계란을 드신 뒤에는 최소 1시간 정도는 차나 커피를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소화를 돕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처럼 보이짐 이런 변화가 쌓이면 몸의 상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선택하는 아침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이런 식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계란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먹는 습관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란의 성분과 우유의 칼슘이 소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황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황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합이 반복되면 일부 경우에는 체내에서 잘 녹지 않는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신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작은 결정 형태로 남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화 과정입니다. 계란과 우유는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위장은 이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칼슘이 위산과 결합하면서 실제로 뼈로 흡수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뼈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사가 오히려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유와 계란이 모두 나쁜 음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음식 모두 매우 좋은 영양 식품입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나누어 먹는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우유는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아침에는 계란을 드시고 저녁에 우유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영양 흡수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계란을 먹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 아닌가?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단백질의 질이 뛰어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 있는 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계란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한 음식, 조합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합은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좋은 조합은 혈관을 보호하고 몸의 균형을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식관을 조금만 바꾸었을 뿐인데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지고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몸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을 줄이고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니고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은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는 좋은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내일 아침 식탁이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몸에도 분명히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좋은 조합은 바로 계란과 토마토입니다. 아마 이 조합은 많은 분들이 이미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토마토 계란볶음은 간단하면서도 맛이 좋아서 아침 식사로도 자주 등장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도 매우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런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이나 신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 있는 라이코펜은 그냥 생으로 먹을 때보다 열을 가해 조리했을 때 몸에서 더 잘 흡수됩니다. 토마토의 세포뼈의 열에 의해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더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계란이 함께 들어가면 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좋은 지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있을 때 체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조리하면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는 훌륭한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야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계란의 단백질이 몸의 조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조금 두은 뒤 토마토를 먼저 살짝 볶고 그 다음 계란을 풀어 넣어 가볍게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지만 몸에는 매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계란을 올리신다면 토마토도 함께 준비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이지만 몸이 받는 느낌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좋은 조합은 바로 계란과 양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양파를 그저 음식에 향을 더해주는 재료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는 오래 전부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 안쪽 벽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먹을 때 한 가지 걱정을 하십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계란을 먹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항상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혈관 건강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식습관을 조금 더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양파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 속 헤르세틴은 계란을 통해 섭취한 지방 성분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어 심장과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은 사실 매우 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미세한 혈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혈액을 계속 걸러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신장, 기능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혈관이 건강하면 신장도 훨씬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양파를 함께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 잘게 다진 양파를 조금 넣어도 좋고 계란을 볶을 때 양파를 먼저 볶아서 함께 요리해도 좋습니다. 양파를 충분히 익히면 매운맛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올라와서 음식의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아침 식탁에서 계란을 준비할 때 양파 반 개만 썰어 넣어 보십시오. 별것 아닌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좋은 조합은 바로 계란과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매우 높이 평가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브로콜리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채소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채소에는 신장 결석과 관련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매우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특히 몸 안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폐물과 독소에 계속 노출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세포 보호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신장을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주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란이 함께 들어가면 또 다른 장점이 생깁니다. 계란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 역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브로콜리에 설포라판과 계란의 셀레늄이 함께 작용하면 서로의 효과를 보완하면서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살짝 찌거나 가볍게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한 브로콜리를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좋은 영양제를 찾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싼 영양제를 찾기 전에 식탁 위에 음식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계란과 브로콜리 같은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란을 건강하게 드시기 위한 5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만 관심을 두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조립 방법과 섭취 습관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계란을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일부 분들은 반숙 계란이나 날계란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방어 능력과 면역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식중독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 껍데기에는 살모넬라 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익을 때까지 조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계란을 너무 강한 불에서 오래 튀기듯이 조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을 많이 두르고 계란을 바삭하게 굽는 방법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된 음식은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삶나 찌는 방법처럼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루에 먹는 계란의 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란이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개 정도면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계란을 먹는 시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계란은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동안 에너지를 유지하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반대로 늦은 밤에 계란을 많이 먹으면 소화 과정이 길어지면서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계란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계란을 보관할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의 둥근 쪽에는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두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을 보관하기 전에 물로 씻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껍데기에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신장과 혈관 건강실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기본적인 식습관 관리가 앞으로의 건강 상태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계속되면 어느 순간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뒤늦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몸이 나빠지는 것도 작은 습관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라면 몸이 좋아지는 것도 역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는지,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는지,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는지 같은 사소한 선택들이 모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며 가장 기쁠 때는 약의 용량을 늘리는 순간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었을 뿐인데 몇 달 후 혈액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때 환자분들이 몸이 전보다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서 계란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선택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드실 때 조심해야 할 4가지 음식 조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바로
드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 계란에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윗속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란과 고구마를 자주 함께 먹는 습관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이 몸 안에 쌓이면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계란을 먹은 직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영양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란 속의 철분과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계란과 우유를 동시에 먹는 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신장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조리하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가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혈액 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염증을 줄이고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채소입니다. 여기에 더해 계란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5가지 기본 원칙도 말씀드렸습니다. 계란은 충분히 익혀서 먹고 너무 높은 온도에서 튀기듯이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개 정도의 적당한 양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란을 보관할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두어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계란을 어떻게 먹을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지에 대한 작은 결정이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식탁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래도록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